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박의 이재현입니다. 오늘 무척 춥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 좋은 일들만 정말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과학 시리즈로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뭔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게 아주 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제가 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수면제 뇌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면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이제 지금 개발 중인 약들 말고요. 구할 수 있는 약들 중에는 이렇게 뇌를 마취시키는 계통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있고요. 또 항히스타민 계열의 계통의 약들이 있고 또 멜라토닌 제제 계통의 약이 있고 이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면제가 뇌에 어디에 과연 작용하는 건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어떻게 뇌에서 조절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 쭈글쭈글해져 있는 뇌의 피질은 우리의 그런 어떤 기억력, 집중력, 이성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절 능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있지만 이 피질이라고 하는 뇌는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뇌예요. 전력 공급이 안 되면 그 전력 공급을 하는 역할을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 부분이 이제 수면 센터가 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걸쳐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수면 센터가 뇌의 뇌 피질에 공급되는 전기를 좀 잘 공급했다가 끊었다가 이런 걸로 해서 뇌는 각성이 되어 있다가 또 잠을 자기도 했다가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옛날에 왜 이제 노트북 이런데 이제 하이버네이션 모드라고 이제 잠을 자는 모드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뇌에 전력 공급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는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일 때는 이 밑에서 이 부분에서 레티큘러 포메이션, 이제 망상형 구조물들이 뇌에게 전력 공급을 쫙 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왜 그 하이버네이션을 딱 시키면 뇌가 완전히 전력은 꺼지진 않았지만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스크린도 꺼지고 잠깐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닌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이쪽에서 전력 공급을 줄이는 거죠. 전력 공급을 줄여서 피질에 가고 있는 전력이 좀 줄어들게. 이렇게 되면 뇌 피질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게 수면센터가 하는 역할이죠. 수면센터가. 그래서 왜 몸 안에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시신경 바로 윗부분에 위치해 있는 뇌 부분에서 조절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면센터에다가 정보를 줘서 지금 이때쯤이면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력 공급을 줄여서 뇌를 잠을 자게 하는 모드로 만들고 아니다 지금은 이제 날이 밝아서 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호르몬들이 막 역할을 하면서 전력 공급이 활발해지는 그러면 이제 뇌가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뇌가 잠을 자고 깨어 있는 이런 게 조절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면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플립플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이 조절을 하는 부위가 뇌에 어라우절 시스템이라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라우절 시스템이에요. 어라우절 시스템이라는 거는 뇌를 깨어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뇌를 더 활동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뇌가 깨어나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어라우절 시스템이에요. 이 어라우절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어라우절 시스템이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런 물질들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뇌에게는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각성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이 브레인의 어라우절 시스템을 억제를 해버리면 이제는 자야 될 때야 라고 해서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잠을 자게 되는, 이 모든 호르몬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잠을 자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프리옵틱 에어리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신경이 지나가는 그 뇌의 이제 윗부분에서 조절이 되고 있고요. 여기 관여가 되는 호르몬들은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제가 히스타민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히스타민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뇌는 뭔가 에너지가 더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되고, 히스타민이 억제가 되게 되면 뇌는 이제는 잠을 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서 잠을 자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전력 공급 장치가 있는데 뇌에는 이거를 뇌에 전력을 공급했다가 또 껐다가 하면서 뇌는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그런 복잡한 조절 기능이 요 뇌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히스타민이 들어가 있고, 히스타민이 많아지면은 뇌는 이제는 전력 공급을 막 시켜줘야 돼 라고 해서 전력이 막 공급이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는 각성이 되게 되고요. 이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서 잠을 잘 자게 만들려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걸 억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히스타민을 억제하게 되면 뇌는 이제는 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뇌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점점 낮춰가면서 뇌 활동성을 약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슬립 프로모팅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바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그래서 가바라고 하는 게 그 신경 안정제, 중독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신경 안정제가 주로 작동하는 부위가 그렇습니다. 벤조다이제핀도 그렇고 졸피뎀도 그렇고 이 가바에다 작동을 해서, 이 가바라고 하는 시스템은 뇌 피질에서 주로 갖고 있어요. 이 안쪽에도 역할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로 피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고요. 이 바깥쪽의 피질하고 안쪽에 있는 뇌는 좀 다른 게, 이 안쪽에 있는 뇌는 Blood Brain Barrier, BBB라고 하는 걸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보호 장치,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호가 딱 되어 있어서, 왜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BBB가 상대적으로 약한, 프로텍션이 좀 덜 되어 있는, 보호가 좀 덜 되어 있는 피질 부분부터 마취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뇌는 상당히 좀 늦게 그런 물질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바가 수면을 좀 잘 일으키고 이런 시스템에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바를 좀 뭔가 더 활성화시켜주는 신경안정제 같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피질 부분이 일단은 영향을 먼저 받으면서 마취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피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이쪽 뒤쪽에 이제 측두엽 쪽에 측두엽 쪽, 이제 옆쪽에 있는 귀 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쪽 부분에 해마라고 하는 뇌에 비디오 레코더 같은 장치가 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그래서 바깥쪽부터 술이 점점 들어와서
그 안쪽에 있는 피질 그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하는 부분까지 마취를 시키면 그게 이제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술을 너무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 그러면은 이 바깥부터 시작해서 뇌가 점점 마취돼서 피질의 안쪽 부분까지 마취가 이제 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레코더가 이제 꺼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서 다음날 아무 기억도 안 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비슷하게 이 가바라고 하는 물질 역시도 이 바깥쪽 피질에 먼저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바깥쪽 피질에 먼저 작동하게 돼서 점점점 그 피질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피질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역시 똑같이 신경안정제도 블랙아웃, 기억력을 이제 멈추는 이런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벤조다이제핀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기억력 회로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이 히스타민을 이용을 해서 잠을 잘 자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가바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뭐 술을 마시고 잔다든지 아니면 신경안정제, 뭐 졸피뎀, 스틸록스를 먹고 잔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 가바를 항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이 안쪽이 잠을 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의견과는 무관하게 바깥쪽의 피질을 마취를 시켜버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수면 센터가 잘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수면은 이렇게 수면 사이클이 작동을 하면서 얕은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뭐 꿈도 꾸고 다시 깊은 수면으로 갔다가 또 얕은 수면으로 왔다가 이런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수면센터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 수면 패턴이 이쁘게 나오지는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왜 그래서 이제 조금 연세도 있고 이러신 분들일수록 수면장애의 위험성은 더 높은 거죠. 수면센터의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제 종류 그러면 수면을 유도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을 유도하는 약들은 보통 이렇게 짧게 작용하는 것들이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피뎀이나 스틸록스나 이런 약들은 뇌를 마취시키는 부분은 있지만 마취시켜서 기억력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약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아주 이제 가끔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잠이 안 들 때만 확 좀 잠이 들리게 그리고 바로 효과는 없어지게 한다면 잠을 잘 들지 못하는 불편감을 주는 불면증의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좋은 수면제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한번 잠을 잤을 때 깊은 수면으로 자꾸만 더 잘 들어가서 중간에 이렇게 깨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면 유지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주 깨는 경우에 깨지 않도록 해주는 그래서 수면 유지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이 수면 센터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는 약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에 작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시간이 조금은 긴 편이에요. 바로 수면을 들게 하는 것도 조금은 약하고요. 조금 약하고 좀 긴 시간 동안에 약이 작용해서 아침까지도 충분히 약이 작용을 해서 깊은 수면 상태가 유지되게 도와주는 게 수면 유지제가 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수면 유도제는 거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많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많고요. 비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면 유도 효과만 딱 나타내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항히스타민 종류는 이런 수면 유도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유지제 쪽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이제 전문의약품, 이제 의사에 의해서 처방이 되는 약들이 있고요. 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